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와 정보의 분석,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료의 검색과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도 수많은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이 되고요. 자료의 가공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산하고 저장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처리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요. 인터넷 초창기. 자, 인터넷 초창기와 최근으로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인터넷 초창기. 첫 번째, 인터넷 초창기. 인터넷 초창기에는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그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정리해놓은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을 하였어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정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 대신에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로봇이 등장하였고요.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 및 수집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최근에 되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걸쳐지냐면 정보의 기술이 발달해야 합니다. 정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최근에는 우리가 사람 대신에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검색 로봇도 있고요.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는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 또는 수집 방법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확인을 해주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는 것의 뜻을 좀 알아볼게요. 포털 사이트는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와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작 사이트로 검색 엔진이나 풍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털 사이트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검색 엔진입니다. 첫 번째는 검색 엔진. 자, 검색 엔진은요,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검색 엔진은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검색 엔진으로 자료를 검색을 할 때는요, 검색 연산자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검색 연산자를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더라.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조금만 두껍게 and 아니면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자, and나 플러스는요, 검색에 포함된 모든 단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 and 뭐라면은 예를 들어서 세모 and 뭐 동그라미 하면은 세모와 동그라미가 일치하는 모든 단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키워드는 모든 단어의 일치입니다. 모든 단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그럼 다 쓰고 설명해 드릴까요? 5월하고 I. 자, 5월하고 이렇게 딱 벽같이 생긴 거 있죠? 5월 또는 이거. 자, 그리고 이거 그리고 요 괄호.
자, 이게 각각의 어떤 뜻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nd 플러스는 검색에 포함된 모든 단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는 것이고요. or 하고 짝대기는 죄송합니다. 검색에 포함된 단어 중에 최소 한 단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소 한 단어가 일치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검색 결과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검색을 하는 것이며, 괄호는 단어로 그룹화한 항목을 함께 검색합니다. 단어 플러스 단어로 그룹화한 항목을 함께 검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게요. 자, 다음은요,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라는 것은 해시라는 것과 태그를 합친 단어예요. 자, 해시태그가 무엇이냐면 요거 해시라는 것이 이제 해시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게시물을 묶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해시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게시물 태그가 우리 묶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라고 해서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해시기호가 이거거든요. 샵. 요게 해시예요. 이 해시 기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자, 해시태그는 이걸 게시물 묻는다 의미로 그 의미를 서술해야겠죠? 인터넷상이나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해시 기호를 묶어서 사용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시태그는 게시물을 주제별로 그룹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좀 위로 올려볼까요? 너무 큰가? 이게 이 펜은요, 저번에 제가 쓰던 펜이랑 좀 달라요. 살짝 딱딱 소리가 나는, 네, 이런 소리가 나는 펜이어서요. 오늘 오랜만에 이게 좀 두껍거든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자, 만약에 이 소리가 나는 게 별로라면은 원래 있던 거, 이거. 소리 안 나는 거. 이건 소리 나는 거. 어쨌든. 자, 그러면 이 해시태그는 이 게시물을 주제별로 그룹화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는 게시물을 주제별로 뭐 할 수 있다? 그룹화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룹화할 수 있어서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끼리 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해시태그를 보셨을 때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거 판을 놓고 하는 거라서.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셔야 하냐면, 해시태그는요, 해시태그를 이용할 때, 띄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맛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샵 우리 동네 맛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샵 우리 동네 맛집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띄어 쓰시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료의 분류와 가공 방법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후에는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뭘 통해서? 필요한 인터넷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다음에, 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형태로 분류 또는 가공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자료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수집한 자료는 주제나 이름, 날짜, 유형, 크기, 태그 등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노트 필기로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를 보시면요. 자, 알 수가 있겠죠? 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후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뭐를 이용하자 그랬죠?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할게요. 제 펜을 그냥 바꾸도록 하려고요. 자, 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형태로 분류를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료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자, 따라서 수집한 자료는 주제, 이름, 날짜, 유형, 크기, 태그 등으로 분류를 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문서를 가공할 때에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자나 그림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편집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편집을 하냐면 크기나 모양, 색 등을 편집을 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 특히 통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는요, 그에 따른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프레드시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의 합계, 평균,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요. 표나 그래프 등의 자료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정렬을 해서 하나의 그래프, 표처럼 각원된 정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문서의 작성과 편집, 저장 등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작성, 그리고 그 문서를 편집하는 거, 그리고 그 문서를 저장하는 거를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의 작성과 편집, 저장 등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스프레드시트는 표의 숫자나 그림을 입력하여 이를 조작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문자나 그림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그림을 쉽게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워드 프로세서의 예로는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이 있겠고요. 스프레드시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키노트 등이 있고요.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은 포토숍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나 오라클 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서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각원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전달을 하고요,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하여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의 발달로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주며 재생산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은 취미, 운동, 문화, 정치, 여행 등 특별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의 자료나 그런 프로그램을 저장을 해놓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웹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메신저는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자료 등을 주고받는 서비스이고요. 블로그는 개인이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올려놓는 공간입니다. 전자우편은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로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사진, 음악과 같은 자료들도 전달할 수 있어요. 마지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는 친구, 가족 등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이야기 또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내용들을 함께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공간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의 자료나 프로그래밍을 저장해놓고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웹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메신저는 실시간으로 메시지와 자료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블로그는 개인이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올려놓는 공간입니다. 전자우편은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로 문자 정보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사진, 음악과 같은 자료들도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SNS, Social Network Service.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서로의 이야기 또는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있고요. 메신저,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죠? 이거랑 전자우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냐면,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인터넷 초창기에는 전문가들이 정리해놓은 사이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지만 정보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람 대신 원하는 자료를 찾아주는 검색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를 하면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검색 및 수집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엔진, 엔드나 플러스 5월이나 짝대기, 괄호로 짝대기가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괄호를 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and 플러스는 두 개의 그 항목이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가지고 오고요. 5월이나 짝대기는 둘 중에 하나만, 최소 하나만 일치하는 항목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는 거는 특정 항목을 제외할 때 검색하는 것이고요. 괄호는 단어와 단어로 그룹화한 항목을 함께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검색 연산자의 종류가 되겠고요. 해시태그는 해시라는 그 샵 기호와 태그, 묶다, 묶는다라는 의미의 태그를 합쳐서 해시태그라고 하는 건데, 인터넷상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해시 기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검색 방법입니다. 해시태그는 게시물을 주제별로 그룹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끼리 연관 검색이 가능하고 띄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후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분류되어 있지 않다 하면 필요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요. 관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수집한 자료는 주제나 이름, 날짜, 유형, 크기, 태그 등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할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가공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 자, 여기 나와 있어요. 문서를 가공할 때는 워드 프로세서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문자나 크기 등의 자료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통계 자료가 포함된 문서는 문서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스프레드시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정렬을 할 수 있으며 표, 그래프 등의 가공된 정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죠.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까지 이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우리가 정보의 전달과 그 공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여기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전달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을 해서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과 공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 습득의 기회를 주며 정보를 재생산해서요,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전자 우편 등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그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보의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단원을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여기 우리 소단원 두 번째 거 총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단원 총 정리하고 대단원 마무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정보의 구조화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